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로 불씨를 살려낸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합니다. 오늘은 통합당 내에서도 공감한다는 반응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여론도 괜찮고 야당에서 긍정적인 기운이 흘러나와서인지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은 여당 혼자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배주환 기자입니다. 통합당 내부에서 처음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언의 당사자는 전 서울시장. 서울 집중 해소를 위해 당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광풍의 와중에 이 이슈가 제기가 돼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충청이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은 여당의 제안에 즉흥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방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통합당 내 충청권 의원들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에는 뜻을 같이 하는 상황이라며 당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더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당 전략 차원에서 이를 적극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부산 출신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내며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가올 선거를 대비한 전략적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의견들이 당의 공식 견해는 아니라며 선을 긋는 것으로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건 낭중의 얘기고 그러고. 당내에서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야당 내 지지 입장을 확인한 여당은 단독 추진보다는 여야 합의를 통한 수도 이전으로 모양새 갖추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합니다. 당초 행정수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려던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일단 법안을 당 TF에만 제출하고 여야 합의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여야 간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정부는 당연히 협력하겠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동의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측이 오늘 두 번째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4년 넘게 20명 가까운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호소했지만 모두 묵살당했다면서 서울시가 아닌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일 만에 다시 열린 기자회견.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와 변호사는 4년 넘게 20여 명에 가까운 전현직 서울시 비서관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 4년간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서를 이동시켜 줄 것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를 포함해 상급자들에게 텔레그램 문자나 사진 같은 증거도 보여줬지만 적절한 조치는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예뻐서 그랬겠지라거나 부서 이동은 시장에게 직접 허락받으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강제추행을 방조한 것이라면서 서울시의 진상조사단 참여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측은 대신 다음 주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피해자 측이 1차 회견에서 먼저 요구했던 진상조사단에 참여를 거부하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진실규명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관련한 경찰, 검찰 수사에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피해 사실 묵살이 있었는지 조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자체 조사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인권위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똑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불리지만 반년 전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것과 요즘 바이러스는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 몸의 침투를 더 잘할까 변신하다 보니 벌써 70개 넘는 변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걱정스러운 건 인간이 개발 중인 백신이나 치료제를 피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동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겨울 중국 우한에서 교민들이 대거 입국할 때부터 대구 신천지교회 집단 감염이 발생할 때까지 바이러스 유형은 S와 V형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모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파력이 그보다 훨씬 강할 걸로 보이는 G형이나 GH 그룹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GH 그룹의 바이러스가 세포에서 증식이 보다 잘 되고 전파력이 높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변신 속도는 그 뒤 더 빨라졌습니다. 최근 국제학술지 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전파력이 한결 강해진 변이가 8개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 앓고 지나간 사람에게 생기는 면역, 즉 중화항체를 무서워하지 않는 변이가 10개, 혈장 치료제가 듣지 않는 변이도 17개나 확인됐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선 전파력도 강하고 중화항체와 혈장 치료제가 모두 소용없는 복합 변이까지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변이 속도가 빠른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의 백신 개발 방향을 마치 읽고 있는 듯 이를 한 발 앞서 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을 때 지금 G형과 전혀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백신의 효과를 이제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면밀하게 이제 모니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는 바이러스를 막는 법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방역벽을 쌓는 것뿐. 당분간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라는 권고가 거듭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건설 관련 민간단체 중 가장 크다는 이 대한건설협회의 한 간부가 협회 돈을 정치권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간부가 사용한 업무 추진비 중 사용처가 불분명해서 어디에 썼는지 의심받는 돈이 3년 동안 3억 8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가 주최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강연자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A씨. 안내문에는 A 의원이 건설업계에 유리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협회 측은 이날 강연료로 A 의원에게 6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다는 의혹이 협회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아침에 의원한테 인사를 해야 되니 500만 원 찾아놔라. 그래서 회계 담당자는 찾아놨었다.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허승 회장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5만 원권으로 인출해 하얀색 이중봉투에 넣어 허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 회장이 정치권에 줘야 한다며 현금을 찾아오라고 지시한 적이 예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며 돈은 모두 업무 추진비에서 나갔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상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특별감사에 나섰습니다. MBC가 입수한 특별감독 결과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허 회장이 사용한 업무 추진비는 6억 6천여만 원.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억 8천여만 원은 현금으로 썼습니다. 정치권에도 로비를 해야 되고 정치권하고 골프를 치게 되면 요즘 단위가 높아져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을 골프 카트에 놓고 빼먹기를 한다. 협회가 어디에 썼는지 소명을 요구하자 허 회장은 절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건 죽어도 보여줄 수 없다. 왜? 거기에는 별게 다 있는데 정치인들하고. 그건 안 된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허 회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무슨 그런 건 말이 안 돼. 전혀. 그건 제가 명예를 걸고 얘기를 할게요. 회장님이 스스로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걸 여쭤보는 그건 거예요. 이제 조금 발음이 헛나왔을 수도 있고요. 제가 정치인을 준 적은 없으니까. 현재는 의원직에서 물러난 A씨 역시 당시 강연료 말고는 받은 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인해 봤더니요. 강의료가 60만 원, 시간도 60만 원 초과 못하게 돼가지고 답변 60만 원 받았다니까. 그 이상 계약 없습니다. 한 푼도 받은 게 없습니다.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 7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세금제도 개편 안에서 주목할 만한 게 연소득 10억 원 넘는 초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반면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은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받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람들 세금은 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강나림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소득세를 부과할 때 가장 높은 기준은 연소득 5억 원 초과였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세율은 42%. 정부는 이 기준을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구간, 그리고 10억 원 초과로 나눴습니다. 세율도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기존의 42%를 적용하되 연소득 10억 원 초과에는 45%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30억 원인 경우 지금은 세금으로 12억 2,460만 원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6천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렇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소득 상위 0.05%인 11,000명. 올해 코로나로 경제가 크게 나빠진 중에도 1분기 이들의 소득은 늘어난 반면 소득 하위 10%의 벌이는 줄어 소득 분배가 더 악화됐다는 판단이 반영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그 파급 역량이 비교적 다른 분야에 비해서 크지 않고 또 담세 여력도 있다고 생각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45%는 OECD 국가 중 7번째 수준. 일본과 독일, 프랑스와 영국이 45%고 일부 유럽 국가는 50% 이상을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반면 소규모 자영업자 상당수는 세금 부담을 덜게 됩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 편의를 제공받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도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으로 늘려 영세 자영업자 57만 명의 세 부담이 4,8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거세진 증세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소득세와 종부세 등을 더 걷긴 하지만 증권거래세나 법인세 등은 많이 깎아줘 더 늘어나는 세수는 5년간 676억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